다음으로 방금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김문태 선생님. 저 궁금한 게요. 원장님은 왜 회복촉정의 운동을 하십니까? 네, 저는 전공을 해서 합니다. 전공을 살려보려고. 뭐 이유야 매번 바뀌고 달라지고 발전하고 하지만 아니 그냥 이건 시작점에서 제가 이쪽을 공부를 안 했다면 이 패러다임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 얘기하시듯이 회복적 정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한 번 알고 나면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도 그런 거죠. 결국은 이 패러다임을 만났고 공부한 이상 이거를 어떻게든 알리고 전하고 뭔가 해보고 싶은 또 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였고 하다 보니 또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니까 이제는 자의반 타의반도 있죠. 이 나이에 뭐 하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또 계속 해야죠. 근데 저는 변화들을 보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 책의 맨 7장 끝에 그런 걸 썼는데 정말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예. 한 명이 두 명, 두 명이 네 명, 네 명이 뭐 이렇게 8명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네. 그럼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그럼 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좀 이제 원장님 말 들어보면서 좀 선생님들은 책임이 없는가 하는 거 들었는데, 또 다른 편으로는 선생님들이 무슨 죄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업무적으로 이제 위아래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제 아까 이제 구조적인 부분도 있고, 아마 교장 선생님들도 참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교육부나 법무부 여기서도 이렇게 여러 이제 힘든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이제 당사자들 이렇게 대화 모임을 하면 필요를 보잖아요. 사실 가해자도 뭔가 대화 모임에 나오는 필요가 있을 때 나올 것 같은데, 무조건 어떤 윤리적인 책임감? 이런 걸로만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원장님이 말하는 이런 회복적 정의가 확산되기 위해서 이 교사들에게 주는 혜택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말씀 전에 우리 정원미 선생님 제가 채팅방 계속 보고 있는데 마이크가 꺼진 게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무튼 마이크가 있었으면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다행입니다. 네, 저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무튼 정확한 자료를 계속 올려주고 계셔가지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8,800원까지 끝자리까지 맞춰주셔가지고 자 교사에게 왜 회복적 생활교육이 필요하냐 사실 이 책 내용에 있어요.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지금 학교 생활 지도 어렵다고 아우성 치는 모습을 많이 봤고 도와달라고 해서 저도 주제넘게 학교를 또 언저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도와보고 계속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회복적 정의를 만나면 저는 실익이 많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예. 지금 제도와 법으로 선생님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교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근데 그 결과를 우리는 반대를 보고 있잖아요. 앞에서 쭉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저는 선생님들이 이 교육의 보람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철밥통이라 그러나요? 완전한 직업? 그래서 항상 지금 뭐 1순위에 들어가는 그런 직업군으로만 이 일을 버텨나갈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이건 무슨 근로 조건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직을 오래 하시고 싶으시면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껴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이 보람은 바로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학부모과의 관계 속에서 나올 거라고 봐요. 아까 우리가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 그랬을 때 사실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한테 영어 수학 잘 가르치던 그 선생님 찾아가고 싶어요. 이게 아니고, 그래도 나를 가장 따뜻하게, 나를 관계적으로, 나를 나로서 존중해 줬던 그런 분을 우리가 스승이라고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직업으로서의 교사는 많으나 스승이 적은 시대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결국 저는 그런 면이 들어있다고 봐서, 저는 회복적 생활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실익은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실익은 아닌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사는 직업상 미래 세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회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본다면 선생님들이 이 회복적 생활 교육을, 또 회복적 정의를 잘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사회 변화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어느 때부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건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해하든 안 하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이거는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또 사회적 책무 같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질문한 취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대화 모임을 진행하거나 할 때 처음에 먼저 하는 게 공감이잖아요. 공감과 인정을 먼저 해주는데, 책에서도 교사분들한테 공감과 인정을 먼저 안 하신 것 같아서 고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지면 허락상 마음은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회복적 제의가 응보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생략된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 전문가들도 참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문가들끼리 저희들 모임하는 부분이나 다 알고 있겠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항상 존중과 공감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해의 폭을 넓히지 않을까 해서 질문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김민 선생님. 네, 저도 학교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까 황태진 선생님이, 원장님이 이해와 공감을 먼저 안 해주시고 써서 좀 그런 면이 마음에 걸렸다라고 했는데, 들으면서 되게 많이 답답했었거든요. 솔직히 저희가 대구에서는 이렇게 회복적 생활 교육을 되게 오래 전부터 실천했던 선생님들이 계시고, 저도 지금 6, 7년째 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이렇게 되게 좀 답답하고 힘든 게, 이렇게 교사한테 모든 책임과 이렇게 각계전투로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일반반을 이끄는 선생님들보다 대여섯 배 에너지를 쓰고 있고, 또 이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대구에서는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지금도 이제 교사 실천 공동체 회복 동아리처럼 이것도 지금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몇몇의 선생님들이 사고를 바꾸고 이렇게 이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이게 실천하고 있지만, 솔직히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연장통이 바뀌어야지 이제 구조적 시스템 문제로 되게 많이 부딪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게 교사 스스로 이렇게 몇몇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니고, 제가 예전에 경기 보평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무슨 강연을 하셔서 여쭤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시스템 바꿀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교사 3명 정도가 모여서 그래도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이게 확산이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사 몇몇에게 너희가 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서 역할을 이끌어라 라는 저는 그 말씀으로 들렸고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지금 아까 우민서 쌤 학교에서 문제도 그렇고, 이게 교사가 이 회복적 패러다임으로 접근하고 이 문제를 인식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걸 바라보는 학부모나 아니면 학교 전체나 이렇게 사회 공동체에서 그런 인식이 있어야지 이런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식 변화를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뭐 이제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게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생각은 있죠. 생각은 있는데 그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궁극적 모습은 회복적 도시 같은 곳들이 나와야 된다고는 봐요. 회복적 마을, 회복적 도시 이런 것들을 선언하면서 전방위적인 그 청소년, 아동, 안전, 평화를 아주 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시, 그래서 학교의 접근을 달리하고 있는 것, 사법의 접근을 달리하고 있는 것, 이웃들의 그런 걸 달리하고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말은요, 진짜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지거든요. 제가 이런 세상 만들어 보겠다. 그 말로는 다 되죠. 근데 그 현실에 딱 갔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그 해야 될 일도 많을 뿐더러 바꿔야 될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 그래서 어찌 보면 그냥 제자리에 서 있어 보이는 이런 일일 거라고는 저는 봐요. 제가 그냥 이걸 한 방향성에서 봤을 때는, 저는 처음에 회복적 정의가 사법 영역에 머물렀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어떤 문제가 드러나서 왔고 그걸 처벌하던 방식을 탈피하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사법에서는 거의 최선을 한 거죠, 사실은. 사법이 처벌보다 다른 접근을 한다라는 그 자체는 이미 큰 패러다임을 바꾼 거거든요. 자, 교육 영역으로 왔어요. 학교랑 교육에 왔는데, 학교 교육 영역에 와서 보니까 사법에서 했던 정도의 패러다임 변화 가지고는 학교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학교가 학교로 다시 가야 된다, 그 교육적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뭐가 특별한 말이 아니거든요. 무슨 뭐 엄청난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서 학교 안에 변화를 일으키자, 이거는요, 사실 학교가 이만큼 나가 있어야 돼가 아니라 학교의 원래 본연의 모습으로 그냥 어찌 보면 돌아가자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지금은 어려운 단계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제가 그 학부모 연수 이런 거를 교사 연수보다 더 적게도 하지만 덜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것 때문에 지금의 생활 지도를 하고 있는 주체인 교사, 그리고 학생들의 그 미래에 영향을 줄 역할에서의 교사, 이런 면에서는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갈등이 불거져서 학교를 뒤흔드는 사건들을 보면 거기에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학부모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요 영역 있잖아요. 생활 교육 중에서도 이 학교 내 갈등이 골마 터지게 되고 파괴적으로 가는 이 영역 부분은 학부모의 변화가 당연히 따라오고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껴요. 근데 계속적으로 느꼈던 한계는 뭐냐? 학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을 교육한다라는 건 거의 고스트 훈련하고 똑같은 거예요. 학교에서 학부모 연수회도 가면 교사는 40명이면 35명은 와야 되잖아요. 학부모라는 건 500명 중에 50명도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화 내기가 가장 어려운 게 학부모.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거는 전략적으로는 지금의 학부모가 아닌 미래의 학부모들에 대한 접근이 사실은 제일 빠를 수도 있어요. 네. 그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럼 언제까지, 아까 누구예요? 정호민 선생님, 그 언제까지 죽으란 말이야 이랬는데, 근데 저는
이건 정말 거의 국민 계몽운동 같은 거여가지고 미래 세대의 학부모를 사실은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도 경남도 마찬가지. 제가 다음 주에 진주 내려가는데, 그리고 지금 이영우 소장이 어디 계시냐면 세종에 계신데 지금 학부모를 조직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요. 예,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리고 장기 교육으로 학부모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고. 근데 교사들은 필요성에 의해서 당연히 연수를 들어야 된다면 길게도 듣지만 학부모들은 이만큼의 필요를 끌어내는 게 10배나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학부모들 보고 막 20시간, 60시간 연수 받아라.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방향성은 얘기를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는 안타까움을 인정해야 되고, 다만 다른 방식으로가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회복적 아파트 아시잖아요. 책에도 소개되고 우리 동네에 있는 그런 아파트 공동체. 그러니까 이건 학교 뭐 이런 게 아니고 아파트 공동체인데, 그런 공동체가 소개되고 그런 문화들의 시도가 자꾸 이어져서 사람들이 이 학교 폭력이나 학교 내 갈등을 통해서 이런 거를 접하지 말고 자기 일상에 흔히 접하고 우선순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길 수 있는 그 삶의 영역으로 사실은 이 회복적 정의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이걸 다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는 뭐 사실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뭐 저는 선생님들이 학부모를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정말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요 뒷부분은 뭐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금 시도가 조금이 되고 있고, 경남 같은 경우에 사실 여기 계신 우리 마을 강사 또 마을 활동가로 오신 분들 눈에 보이는데, 이런 분들이 키워지는 일들이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구도 교사 몇 분이 또 연구에 열심히 하는 건 다 알고요. 그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헌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학교 본연의 모습을 찾자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오히려 엑스트라로 더 노력해야 될 건 일반 시민 교육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학부모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같이 있어야 되는 영역이라고. 네.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 것은 회복적 경찰 활동도 사실 뭐 싫든 좋든 어떻게든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아까 같은 회복적 공동체, 마을, 뭐 아파트 이런 일들도 여기저기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씩 드러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런 일들이 들려온다라는 자체가 일반 시민이나 일반 학부모에게도 자꾸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필요하고, 제가 삼성병원에 교육할 때 되게 독특하게 봤던 게 뭐냐면, 삼성병원에서 회복적 정의 훈련을 받던 의사 한 명이 학교에 학부모로 갔는데 선생님이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얘기를 조금 하시고 서클을 하겠습니다 하고 학부모 둘러앉을 때 자기가 병원에서는 그냥 직장의 교육이니까 이렇게 대충 듣다가 갑자기 이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팍 생기더래요. 이분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렇게 갑자기 생각 확 바뀌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뭐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초등학교 1학년 부모님들, 미래 세대 부모님부터 빨리 교육부에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혹시 저희 이제 2달 방학이 있을 텐데요. 방학 이후에 만나게 됩니다. 헤어지기 전에 선생님들 혹시 나누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네, 김태현 선생님. 회복적 학교 연구회가 지금 정기 모임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기출 선생님을 필두로 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오늘 발언하신 선생님들, 고민 많으신 선생님들, 회복적 학교 연구회로 오시고 또 방학 동안에 같이 세미나도 기획해서 좋은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태준 선생님. 저는 회복적 사법연구회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같이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육 영역에서도 학폭법 개정이랄지 학폭법 문제점이랄지 이런 부분들 같이 연구해 가면서 전방위적으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로 연계돼서 돼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혹시 여기에 그 회원으로 이렇게 같이 활동하신 분들이 있으면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태진 선생님이 회복적 사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김은태 선생님이 연구회, 그 학교 연구회 꾸준히 그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회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개의 연구회 외에 저희 가정마을 연구회가 올해 새롭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준비 모임을 한 차례 가졌고요. 그 다음에 교회 연구회가 또 한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마 안내는 받으셨지만 당일날 시간이 안 돼서 참여 못하신 분들도 여러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가정마을 연구회는 문선현 선생님이 회장을 맡아주시기로 했고요. 교회 연구회는 아직 인원이 많지 않아서 임원을 뽑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회장님을 중심으로 조금 더 잘 소통해서 모임들을 이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그 연구회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할게요. 2달 동안 방학 잘 보내시고요. 9월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창 닫겠습니다.